자, 이번에는 슈퍼스타반 다트 문법편 1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조동사를 지금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토요일날 서부고등학교는 이걸 다 보셔야 돼요. 보시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쭉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 직접 풀면 되니까 나중에 답은 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매기도록 하고요. 앞에 진도가 지금 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가물가물거려가지고 앞에 내용은 나중에 공수업 들어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조동사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그래머부터 먼저 볼게요. 조동사는 일반 동사나 비동사 앞에 쓰여서 줄거주세요. 의미를 더해주는 말로 능력, 가능, 허가, 추측, 의무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추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추측에서 파생된 내용들이 능력이나 가능이나 허가나 의무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조동사의 동사 원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는 두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조동사는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 있는 동사가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조동사 더하기 책 다시 볼게요. 조동사 더하기 have pp 요거는 별표 치시고요. 이 형태로 쓰여서 과거 일에 대한 어떤 추측이나 후의 유감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A, B, C, D에 지금 조동사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하나씩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n에 대한 얘기입니다. can은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나 아니면은 허가를 나타내는 거. 이것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거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be able to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말할 때는요, 말 그대로 허락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주로 can I로 이렇게 묻는 의문문이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바로 그냥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you can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허가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can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 당연히 똑같은 can의 의미가 다른 것은 하면서 물어보는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능력으로 얘기할 때는요, 너보다는요 주로 나나 아니면 그나 그녀 또는 그들과 같은 1, 3인칭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ould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시제를 논할 때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과거로 얘기하니까 뭐 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요 그냥 똑같이 할 수 있다는데 can보다는 약간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하고 그냥 약간 좀 약한데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요 can과 could를 이걸 얘기를 할 때 만약에 can you라든지 아니면 could you 또는 could you라고 이렇게 물어서 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주로 부탁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can보다는 could가 좀 더 공손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점,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may는요 일단 may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많이 있냐면은 일단 그 추측인데 주로 약한 추측이 여기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허가라는 말이 나와서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may I라든지 아니면 you may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로 허가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might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추측은 추측인데 may보다도 훨씬 더 약한 추측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냥 그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혹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may가 30%의 가능성 있는 추측이라면은 might는 10%의 가능성 있는 추측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시제 일치상으로 이 might나 could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문들을 잠깐만 좀 볼게요. 자, 거기 1번에 보면 I can't promise anything but I will do what I can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요 어떤 것이든 약속할 수는 없어 그러나 I will do what I can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약속을 하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Ted could find his suitcase at the lost and found 근데 Ted는요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찾을 수 있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의 정장을 어디에서? 분실물 보관소에서. lost and found는 분실물 보관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는 그냥 단순한 can의 과거형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Can I use your tablet PC? 아까 얘기했던 Can I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 즉 허락을 지금 묻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태블릿 PC를 써도 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오른쪽 뜻에 보면은 may라고 해가지고 같은 표현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r. Honey는 cannot be poor. 요 문장은 별표 쳐주세요. canno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갈 때는요. 뭘 보통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뭐뭐 일리가 없다, 뭐뭐 할 리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약간은 어떤 추측의 어떤 그 부정적인 추측이 있죠. 그런 반대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 cannot 같은 경우는요. 누구랑 많이 이렇게 거론을 하냐면은 must하고 대리를 많이 이룹니다. mu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의무를 나타내는 말로 뭐뭐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은 어떤 추측에 대해서도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강한 추측을 얘기할 때 쓰는데 이런 must의 강한 추측에 반대되는 말이 방금 얘기한 cannot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정중한 요청에 보면은 Can you do me a favor? 그 다음에 Could you do me a favor? 하는데 보통 이제 낯선 사람에게 부탁을 요구할 때는 Can you보다는 Could가 훨씬 더 강하고요. 그냥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는 오히려 Can you를 쓰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may는 보시면은요, Mr. Ford may might be a good father. 자, Mr. Ford는 좋은 아빠일지도 모른다. But 그러나 he is a terrible husband. 끔찍한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아빠인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애를 손잡고 랄랄 하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가면 야, 저 아빠 참 멋져 보인다 하는데 저 뒤에서 마누라가 짐을 낑낑하고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테러블 남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의미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며 might는 형태상으로 동남습니다. 형태상으로. 그냥 모양만 그냥 다를 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CJ1치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may의 과거형이긴 하지만은 may와 마찬가지로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추측에 대한 강도는 can, may, might 순으로 강하고 약한 순으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요. 그러면 can 앞에 추측에서는 강한 게 뭐냐면 must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he said he might come true 하면은 come tomorrow 하면은 그는 말했다. 그는 내일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 일치상으로 봤을 때는 said와 might가 서로 짝은 맞지만 tomorrow 때문에 선생님 이건 과거형이라서 tomorrow 못 쓰지 않습니까? 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ou may come inside if you want to. 네가 원한다면 너는 안에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허락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나와 있죠. can이랑 대신 쓸 수 있다는 거. 자, my grandfather passed away yesterday.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어제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may she rest in peace. 고이 잠드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기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보통 기원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우리 그 독해 지문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can과 could 그리고 may와 might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자, 이제 거기에 이제 must, have to, should가 나오는데 얘들은 좀 더 공통적인 얘기가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자, 일단 must, have to, 그 다음에 should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must는 지금 의무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to도 마찬가지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must 같은 경우는 아까 추측으로 얘기했을 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말도 쓰라고 했죠.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뭐 의사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그 병든 사람을 고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의사 가운 입고 등장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have to는 이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로 동일하기는 한데 약간 좀 강하고 약한 뉘앙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oul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얘는 주로 어떤 충고라든지 아니면 권고사항들을 얘기할 때 하는 거지 강하게 어떤 의무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should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약간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는 must라고 보시면 돼요. 장훈수 너 똑바로 안 봐? 이렇게 얘기할 돼요.
알겠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했던 것들 잠깐 복습을 하면은 특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must 같은 경우에 부정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must not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have to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don't라든지 아니면 doesn't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have to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need not이라든지 아니면은 don't need to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선생님 왜 need는 이거 둘 다 됩니까? need는요 간혹 가다가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쓸 때는 얘가 조동사 역할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not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need가 제일 앞에 들어가서 need you 또는 need I 내가 할 필요가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니까 해석하실 때는 그냥 뭐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이 정도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hould 같은 경우는 부정문으로 쓰게 되면은 그냥 should not이기 때문에 뭐 줄여갖고 shouldn't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동사 원형 써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 어른에게 뭐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버릇없이 군다고 해가지고 막 경찰서 신고해서 잡혀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그게 버릇없이 구는 게 만약에 어른을 때렸다거나 아니면 어른을 뭐 사기를 쳤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하면 그거는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는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때는 그냥 should나 should와 shouldn't는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이런 게 만약에 독해 지문에 나오면은 그 글이 만약에 주제를 묻거나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이 사람이 강하게 말을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제나 아니면 중심 문장으로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 문제나 요지 문제를 찾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놓고 묻는 경우에는 명령문 즉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말하는 명령문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조금 구문은 다르지만은 뭐뭇이 중요하다, 뭐뭇은 필수적이다, 아니면 뭐뭇은 의무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뭐 it is 뭐 necessary라든지 it is important라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주제를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들을 잠깐만 보시면은요, 그 passengers must arrive 2 hours prior to departure 근데 승객들은요 arrive 도착해야 한다 2시간 이전에 prior to라는 말은 뭐뭐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departure라는 단어는 출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출발 전 2시간에 출발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약간 should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네, 뉘앙스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놓쳐버리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 뭐 비행기가 되든 뭐가 되든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must 같은 경우 과거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have 대신에 had to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he had to cancel his flight. 그는요 그의 비행을 취소해야만 했다. 뭐 때문에? 나쁜 날씨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ust의 부정명 You must not take pictures. 당신은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박물관에서는요 이거는 잘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you are just like a Tom. 너는요 탐과 같아. You must be his brother. 너는 그의 남동생임에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be like라고 하는 건 뭐뭐와 같다니까 닮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남자 형제임에 틀림없어 라고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할 때 부정형은 뭐라 그랬죠? cannot 동사 원형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we don't have to stand in line. 우리는 한 줄로 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 티켓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굳이 사고 싶으면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ou shouldn't drink and drive.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도덕적인 의무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ought 한 거 있죠. 요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he insisted. 요거 별표치입니다. 요거 서부고에서 한번 나왔죠. 그죠?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됐으면은 당위성을 나타내는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갈 때는 should가 생략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거기 it is natural 하는 표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니까 뒤에 보시면은 the corporation,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중요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
natural, surprising, strange 이런 것들이 주로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런 자신만의 어떤 개인적인 자신만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뭐 생각들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거는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맞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necessary라든지 essential이라든지 조금 더 쓰면은요. obligatory라든지 그 다음에 imperative 이런 단어들도 그 자리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의무적인 이런 말이니까 하나 더 조금 말씀드릴게요. vital 같은 것도 가끔 들어가긴 합니다. 알겠죠? 필수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의무를 나타내는 거니까 독해 지문에서도 사실은 얘가 비중이 좀 셉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알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요 말 나온 김에 지금 방금 이 insist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교과서 1과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 문법을 이제는 중간고사 쳤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런 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내신 대비 때는 그런 걸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는 계속적으로 종합적인 과목으로 문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C번 넘어갈게요. C번은 전부 다 뭐냐면은 미래에 일어날 추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will, 그 다음에 would, 그 다음에 shall. 공통의 의미는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게 강한데요. 우리가 will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많이 얘기하지만은 뭐뭐 할 것이다. 어떤 미래의 어떤 추측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는 뭐뭐 하겠다라는 말도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나타낼 때도 뭐뭐 해주겠니라고 얘기하는 아까 can 대신 쓰는 거 있었잖아요. can 쓰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고요. would는 그냥 단순하게요. 그냥 뭐뭐 할 것이다. 얘도 똑같이 그냥 쓰는 거고요. 뭐뭐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약간은 그 주어 동사 두 개가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might처럼 그런 시제 일치상으로만 얘기를 할 때 그때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부탁이란 말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얘기하면은 과거의 어떤 습관을 나타낼 때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뒤에 이 동사들은 주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그렇다면 비동사 이런 것들은 여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동사는 그 밑에 보시면 D번에 used to 있죠. 이것도 과거를 나타내는 습관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shall 같은 경우는요. 독해 지문에서는 자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문법상으로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책 바로 볼게요. 책 2번에 보세요. This time next week I shall be in Scotland.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나는 스코틀랜드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단순한 어떤 추측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대화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는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잘 안 나오죠. Shall we go? 우리 갈까요? 이런 얘기죠. 우리 많이 얘기하는 뭐 shall we dance?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밑에 거 별표 한번 쳐주세요. You shall sign the contract. 이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 그러니까 네가 그 계약서를 사인하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이 나는 너를 그렇게 하게 만들겠어. 이런 얘기죠. 그런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예문 1번 내용 잠깐 올라가면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예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 번째 예문 볼게요. A drowning man. 익사하고 있는 그 한 남자는 지푸라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약간 속담 얘기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다. 뭐라도 잡아서 지가 살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속담 얘기니까 하나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would you, 그 다음에 will you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부탁인데 마찬가지로 would가 좀 더 공손하게 들어간다라는 점 그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번으로 넘어가면은요. D번은 별표를 하나 좀 쳐주세요. 자, D번은 특히 거기 used 같은 경우를 별표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used는 문법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일단 used만 일단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used 같은 경우는 얘가 일단 느낌이 뭘 얘기한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과거의 습관. 근데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안 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used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기타 조동사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부정형으로 바뀌게 되면요. 일반 동사 의미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didn't use to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뭐 하지 않고 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고 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한 적이 없다. 과거에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만약 의문으로 쓴다 하더라도요. 그냥 앞에 did를 쓰시면 되고요. did you use to 이런 식으로만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랑 비슷한 의미가 아까 얘기했던 would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고 used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해서 비동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used 같은 경우 파생돼가지고 두 가지로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긴 것만 똑같이 의미 차이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be 다음에 used 다음에 뒤에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e 다음에 used 다음에 동사 ing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순수한 use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이 사용되다라는 어떤 수동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데 몸이 익었다.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꼼수로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문법 문제는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한다. 웬만한 독해 지문들은 정말 특정한 문학 작품이라든지 정말로 말을 창의적으로 내지 않는 이상은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을 많이 해줍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가 사물일 경우는 사용되다. 주어가 사람일 경우는 그 감정에 몸이 익었다.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표현. 그런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used 거기 책 보겠습니다. I used to go fishing with my dad when I was young.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가곤 했다. 그러면 지금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ballpark인데 이거는 볼 구장이에요. 이 주변에 공 던지는 어떤 구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랬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need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need는 일반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조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need는 need not을 써도 되고 일반 동사인 need로 채택하고 싶을 때는 don't나 doesn't need를 쓰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도 보세요. Need he go at once? 즉시 그가 갈 필요가 있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had better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충고를 해주는 표현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안 하면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약간은 조금 강제성에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had better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것이 부정형을 쓸 때 had not better가 아니라 had better는 무조건 묶이고 이 자리에다가 not을 써줘야 된다. 그게 가장 포커스였어요. 어법 문제에서 이거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밑줄 친 어법상 어색함 할 때 hadn't better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제일 비중 있는 문법 문제는 바로 그래머 팁 이겁니다. 요거 별표 쳐주세요. 아까 우리가 조동사 해요 PP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부 다 공통이 have pp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과거의 상황에 대한 추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ust have pp 동그라미 치시고요. should have pp 동그라미 치세요. 얘네가 빈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문법 문제 나오게 되면 뭐를 판단해야 된다? 앞뒤 문장의 해석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를 갖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ust have pp는 추측만 나타내는 건데 그때 니는 그랬으면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틀림없어. 예를 들면 시험 점수를 망했어요. 시험 점수가 망했는데 너는 어제 공부를 안 했으면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그날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실컷 공부 다 해갖고 알고 있으면 뭐예요. 막상 시험 당일을 딱 됐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백지 상태가 되는 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지가 뭐 자책을 하거나 뭐 아니면 아씨 내가 이래갖고 뭐 성공하겠나 뭐 그런 생각들은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시험 대비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아무리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잠자는 거 똑바로 안 자고 먹는 거 똑바로 안 먹으면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왔다 칩시다. 그럼 밤새서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할걸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기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항상 하는 말이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평소에 공부를 잘 해놔야죠. 그리고 평소에 자기 습관을 잘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말 대비를 내가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시험 대비라고 딱 되는 순간은요. 시험 대비가 딱 시작되면요. 시험 대비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관리입니다. 게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한다고 늦게까지 잠 안 자고 막 늦게까지 있지 말고요. 알겠죠? 그거 안 되면요. 아무리 시험 대비 때 숙제할 거 다 하고 문제 풀 거 다 맞아도요. 아무 쓸모짜기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관리는 대표적으로 수면 관리와 그 다음에 음식 관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얹어서 갖고 얘기하면은 공부 계획이죠. 이 계획들이 명확하게 딱 이루어져야 시험 대비해서 잘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최소한 시험 대비 한 달 전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끊을 거 다 끊는 게 제일 속편해요. 진짜로. 선생님 저 시험 대비 시작했는데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제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차이면 어떡하죠? 그럼 차이면 차이는 거지. 안 맞으면 어차피 안 맞는 거고. 괜히 무슨 뭐 드라마처럼 무슨 이 사람은 쟁취하는 거니 어쩌니 하면서 막 비 맞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 뭐 준비했어 뭐 그따고 하지 마세요. 그건 드라마일 뿐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으면은요. 진짜 건설적인 연애를 하세요. 그리고 지가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으면 지가 공부로 승부를 걸어야죠. 지가 뭐 능력을 갖고 걸어봤자 그건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뭐 농구를 잘해가지고 뭐 슛 던졌는데 저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겠지. 그따구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그거는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니까 절대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래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물론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 내가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좋은 성적 나올 거야. 그래서 좋은 성적 나오면 좋겠죠. 그런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이상한 어떤 이상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그따구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공부라 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라 하는 건 배움이기 때문에 배움의 끝이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끝나면 영어 안 할 거겠죠?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PPT 요거 해석은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16페이지, 17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동영상 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시고요. 그리고 각 문장들에 나오는 주어 동사들은 다 찾아주세요. 알겠죠? 그걸 꼼꼼하게 해야죠.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느슨하게 풀어지는 거 절대 없습니다. 학원은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학원들은요 미안한데 못 알아냅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나중에 다 모여갖고 그때 다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나오는 수동태는 일단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끌게요.